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집의 원인은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저는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부모를 모두 잃은 어린 저를 키우게 되시면서 생활이 더욱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폐지를 줍거나 공병수거하는 일을 함께하며 할머니 일손을 도왔습니다. 처음부터 할머니께서 저를 예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루하루 해를 거듭할수록 몸도 편찮으신데 술을 드시거나 저에게 욕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딸을 잡아먹은 년이라고 하시면서요. 어렸을 때는 할머니께서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시는지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히 알게 되더라고요. 금쪽 같은 딸은 사고로 죽었는데 덩그러니 남겨진 손녀딸과의 생활이 할머니를 더욱 힘든 상황 속으로 몰고 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할머니의 곁을 떠나 독립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저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혼자 자취를 시작하며 공부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학교를 가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방학이면 공장에서 학비를 버느라 일을 하러 다녔어요. 다들 대학생 때는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놀고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늘 혼자서 일하고 공부하고 밥을 먹는 저의 생활이 가끔씩 제가 생각해도 짠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렇게 홀로 남게 된 모든 게 원망스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망만 하며 살 순 없었기에 저는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대학교 생활이 끝이 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라도 하듯이 운 좋게 대기업 계열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신랑은 당시 저희 회사 협력업체 담당자였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쩐지 낯이 익은 그의 모습은 다가가기 부담스럽지 않고 왠지 친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업무로 미팅을 하게 되면 늘 음료수 하나, 물 한 잔이라도 챙겨주곤 했어요. 그렇게 다정한 그의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알고 지낸 지 1년 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자취를 하는 저를 위해 꽃이나 선물보다는 집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챙겨주며 살뜰히 아껴주었는데 그렇게 꼭 제가 필요한 것을 알아주고 챙겨주는 게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게 얼마만이었나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에게 점점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만 앞설 뿐 신랑에게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골의 할머니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딸은 세상을 떠나버린 상태다 보니 저에겐 부양해야 할 할머니만 계셨으니까요. 전 부모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절 무척이나 싫어하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더 나이가 드시고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면 결국 부양해야 하는 건 저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짐들을 나눠 갖자고 할 수 없었죠. 그 사람을 더욱 좋아하게 될수록 가끔은 원망스럽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요. 아마 살아계셨다면 저는 지금처럼 정이 굶주린 사람으로 크지도 않았을 테고 제 앞날 걱정보다는 홀로 계신 할머니 부양 걱정을 하면서 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그래서 전 결혼이란 것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과의 연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랑 부모님을 뵙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하필 친구 대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주고 있었는데 신랑 동네 근처도 아닌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신랑이 들어오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신랑이 가족 외식이 있다곤 했지만 굳이 어느 동네에서 외식을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처음 만나 뵐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신랑도 불편한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건지 인사만 하고 바로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잘 갇혀있고 예쁘게 보여도 모자랄 판에
편의점 알바라는 모습이라뇨. 물론 편의점 알바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을 뵙는데 편의점에서 알바하며 일하는 모습으로 인사를 드린 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아마도 제 자격지심 때문에 더 그랬겠죠. 그 짧은 만남 이후에 혹시라도 나와 교제를 반대하셔서 헤어지게 되면 어쩌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후로 신랑이 별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차피 얼굴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정식으로 밥 한번 먹었으면 한다고 부모님이 그러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두근거렸어요.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한번 보자고 하셨으니 그걸 거절할 순 없어서 며칠 뒤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집에서 밥을 먹으면 불편할 것 같다며 근처 한정식집에 예약을 잡고 부모님과 제대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찌나 떨리던지 지금도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나뵌 두 분은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이나 식사를 하시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다 여유가 있어 보이셨고 중간중간 저를 챙겨주시는 것도 참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평소 신랑의 성품을 보고 부모님이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마주하니 훨씬 더 젠틀하시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모습 앞에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신랑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신경 쓰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에 저와 꼭 닮은 꼬마가 있었는데 당시 어렸던 신랑이랑 잘 놀기도 했었고 그 꼬마 부모님께 큰 도움을 받았었다고 하셨습니다. 뭐 아주 예전 일이지만 그래도 그때 그 아이와 닮은 저를 보니 너무 반갑고 또 여자친구라고 하니 꼭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한 거라며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식사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앞으로 맛있는 반찬들을 챙겨주셨죠. 그래서 저도 무거운 마음을 잠시 떨쳐내고 맛있게 식사를 마쳤고 식사 도중 가볍게 드신 반주에 기분이 좋아지신 어머니께서는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정말 향이 좋은 차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신랑은 제가 불편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말리려 했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님께서도 혹시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집에 가서 간단히 차라도 한잔하며 이야기를 더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께서 술을 정말 안 하시는데 절 보니 오랜만에 옛 친구가 생각나서 그런 것 같으니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왠지 이해가 되기도 했고 저 역시 항상 따뜻한 정이 그리운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신랑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랑에게 가정 환경이나 형편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신랑 이야기도 많이 듣지 못해서 신랑 집이 어떤지도 모르고 가게 되었는데 작게 마당이 있는 죽튀집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데이트를 할 때 신랑 집 근처에서 만난 적이 있기도 하지만 주택가 단지이다 보니 어느 집이 신랑 집인지 몰랐는데 작지만 잘 꾸며진 마당과 아늑해 보이는 실내가 정말 따뜻하고 신랑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치킨 한 마리와 맥주를 먹으며 신랑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방으로 가셔서 신랑의 어릴 적 앨범을 꺼내오셨고 아까 말했던 저와 똑 닮은 애를 보여주겠다며 막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랑 닮은 아이라며 보여주신 사진을 보고 전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맥주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 있던 아이는 바로 저였어요. 어머니, 이거 저예요. 제 어릴 때 사진인데?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님이 혼자서 생각을 하시더니 이의 이름이 뭐였더라? 얘는 민 뭐였어? 이름이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얘는 죽었을지도 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제 현재 이름은 계명한 이름이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혹시 우리 집에 불을 지른 게 다른 사람이 고의를 한 것이라면 제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또 불을 지를 수도 있으니 할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계명을 시켰다고 하셨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사망과 계명을 겪어서 저도 자세히 기억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때가 6살 무렵이었거든요. 제가 생각이 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머님을 바라보니 어머니께서 눈물이 글썽하시면서 네가 영미 딸이니? 하고 저를 안고서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게 안겨있고 자세히 보니 신랑도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다독이면서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랑이 어머님이 저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네 카페에서 조용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고 저는 그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신랑을 임신하고 지금의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신랑을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이 하고 있던 사업을 좀 확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장한 사업이 잘 풀리지 않다 보니 시어머니도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갓난쟁이인 신랑을 집에 두고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 일을 하러 가게 된 집이 바로 저희 집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일을 시작하시기로 하고 간 날 제 친엄마와 만나게 되었는데 얼굴이 낯이 익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두 분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은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서로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친엄마는 집에 갓난쟁이를 두고 일하러 나오는 시어머니를 안타까워했는데 그 당시 여유가 좀 있던 터라 저희 아버지에게 말해서 필요한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굴러가던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잘 되었다고 해요. 정말 힘들 때 다른 곳에서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을 때 손을 내밀어준 친구다 보니 평생 잊혀지지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업이 잘 돼서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일에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연락이 좀 뜸해졌을 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불이 났고 친구와 그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고요. 그리고 그 딸아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화재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커서 또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어릴 적 짧은 추억이다 보니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이 절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여러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인 분들이지만 시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꼭 두 분이 살아서 제 곁에 계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간의 정이 굶주렸던 저에게도 사랑받는 시절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화재로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사진첩 속에서 몇 장 나와있는 부모님과 아기 때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전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시부모님은 빨리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고 아무것도 없이 힘들게 살아온 절 아시기에 시댁에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걸 참느라 빨개진 눈을 하고 있는 절 보면서 시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 부모님은 정말 우리 세 가족의 목숨을 살려준 분들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렴. 그리고 나는 널 그 갓난쟁이 때 봐온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식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해. 나중에 하늘에서 영미 만나면 내가 막 자랑도 하고 네 딸한테 이렇게 잘해줬다고 으스대고 할 거니까 넌 그냥 받기만 해줘.
그래야 내가 네 엄마 만나면 큰 소리 치지. 라고요. 제가 살아온 세월이 참 팍팍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했고 왜 내 부모님은 나만 놔두고 이렇게 빨리 가버렸나 했는데 전 결국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시어머니께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결국엔 저에게로 다 전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어머님과 함께 기분 좋게 술을 한잔하며 저의 부모님을 추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어쩐지 이런 날이면 조금 더 부모님이 그리워지는 저녁인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